이게 비슷한 문제를 저번 시간에 풀었었죠.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럼 결국은 3으로도 안 나눠지고 5로도 동시에 안 나눠지는 것. 근데 안 나눠지는 걸 찾는 건 어렵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3의 배수를 찾습니다. 그럼 총 100개 숫자 중에 3의 배수가 33개가 있죠. 나머지 1은 뭐 큰 의미 없고 33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100을 5로 나누면 20개. 근데 이러다 보니까 3과 5에 이제 공배수가 있었죠? 겹치는 배수. 이쪽에서 벌써 셋 썼는데 또 셈 배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3과 5의 최종 배수, 15의 배수. 100을 15로 나누면 6. 이렇게 되면 이제 90개가 되니까. 몇 개 남네? 나머지가 뭐 10이 남는데 몫이 중요한 거니까 6개. 그럼 3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5의 배수. 인 거는 총 몇 개냐면 33개에서 20개를 더한 다음에 6개를 뺀 것. 그럼 14개를 더하면 되니까 47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100개 중에 3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게 47개예요. 그럼 거기에 안 걸쳐야지만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죠. 53개. 네,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우리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오늘 뭐 말하는 도중에 뭐 이것도 저번에 비슷한 내용을 이런 류의 말이 많을 텐데 이렇게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해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나와 있는 개수 중에 제일 큰 개수 여기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4는 안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8이 돼서 y와 z를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연수기 때문에 두 자연수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럼 x가 1, 2, 3일 때까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일 때면 y 플러스 z가 6인 것. 그 다음부터는 약간 나열해서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또 공부를 좀 하신 지 이차함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내용이라 이거는 개념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차함수는 이게 이차함수죠. y는 2차식 이차함수예요. a는 0이 될 수 없고 그럼 이 a 값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래프가 나눠지잖아요.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제일 중요한 꼭지점의 조합을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이 식을 적당히 완전 제곱식꼴로 묶어서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죠. 꼭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이건 외워야 됩니다. 꼭점 x좌표, 여기 x좌표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x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y좌표는 따로 구하지 마세요. 이건 공식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이걸 계산하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x좌표 구했죠. 그 x좌표를 대입하면 그때 y값이 있을 거예요. 그게 꼭지점의 그때 y값. 그게 꼭지점의 y좌표가 되죠. 이걸 공식을 왜 외워야 되냐면 2차 함수는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럼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축은 이렇게 y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식이 항상 x는 하고 써지죠. x는 숫자. 근데 그 숫자가 얘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어차피 이 x좌표가 꼭점 x좌표를 지나갈 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라 이 공식은 필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아래를 볼록했다 칩시다. 위로 볼록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아래로 블록했다고 치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본다면 총 세 가지 중에 하나죠. X축과 안 만나서 공중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X축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X축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럼 이렇게 안 만날 때는 위로 블록하든 아래로 블록하든 안 만날 때는 저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해담아, 판별식이 뭐였니? 판별식이 뭐야? 근의 공식이고. 이 2차 방식의 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보통 판별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이 2차 방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고, 제가 판별식 0과 같으면 그때는 중근, 근이 하나로 겹쳐서 나오죠. 완전 제곱식이죠,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제 복수수를 배우다 보니까 허근은 존재하는데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지. 근데 이 개념이 여기로 옮겨지게 되면 는 0이 아니고 는 y를 대응시키게 되면, 이렇게 대응시키게 되면 이건 2차 함수가 되죠. 그 아까 는 0이라는 이 0의 위치가 얘를 y라고 대응시키면 얘는 2차 함수가 되고, 얘를 y라고 대응시키면 얘는 y는 0, x축이 됩니다. 그럼 포물선과 x축이 서로 같아지기 위한 조건에서 봤을 때, 만약 판별식 0보다 크면 그 같아지는 값이 서로 두 개 존재하니까 포물선과 x축이 같아진다는 뜻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교점이 있다는 뜻이지. 그럼 만나는 점이 두 개라는 뜻이고, 판별식 0과 같으면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포물선과 x축이 같아지는 점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 만약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포물선과 여기 x축이 만들어지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판별식 0보다 작은 케이스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0과 같은 케이스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x축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가 된다. 이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난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위에 있으니까 크다가 아니고 안 만나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작다.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한 개이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과 같다.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그럼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판별식 0보다 작은 걸로 저거 식을 만들어서 정리하다 보면 아마 A, B에 대한 간단한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나오겠네요. A 제곱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해드려야 되나? 자,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죠. 걔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제곱 마이너스 8B 0보다 작다. 그럼 A 제곱이 8B보다 작다. 이제부터 그냥 따지는 겁니다. 어차피 AB는 5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죠? 5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그럼 만약 보세요. B가 1이라고 칩시다. B가 1이에요. 그럼 A 제곱이 8보다 작잖아. 그럼 1, 2, 3, 4, 5 중에 제곱해서 8보다 작은 숫자는 1, 2밖에 없죠. B값이 만약 2라고 칩시다. 그럼 A 제곱이 16보다 작다. 그럼 1, 2, 3, 4, 5 중에 제곱해서 16보다 작은 숫자 1, 2, 3. 4는 안 된다? 16이 16보다 작지는 않잖아.
B가 이제 3이 되게 되면 A 제곱이 3, 8, 24. 그럼 1, 2, 3, 4까지 되겠죠? B가 4가 되게 되면 A 제곱이 32. 이때는 다 되겠네요. 1, 2, 3, 4, 5. B가 5가 돼도 A 제곱이 40보다 작은 5 이하의 숫자를 제곱해서 40보다 작으려면 다 되죠. 1, 2, 3, 4, 5. 네, 그래서 이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B가 1일 때 A가 2개, 1,1, 2,1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숫자를 세면 되겠죠? 2개, 3개, 4개, 5개, 5개 이걸 다 더하시면 정답이 나오죠. 네. 자, 9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는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다 직접 다 분배해서 항을 찾아가지고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풀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푸는 게 아니고 가로 3개에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 만약에 x 플러스 2가 있어요. 여기 3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시오 그러면 뽑을 때는 이렇게 뽑겠죠. 여기 x 뽑고 여기 3x 뽑아서 뭘 만드냐면 3x 제곱을 만들잖아요. 여기 x 뽑고 여기 마이너스 1 뽑아서 마이너스 x를 만드는 거고 여기 2 뽑고 여기 3x 뽑아서 2를 곱한 다음에 6x를 만들고 여기 2와 여기 마이너스를 뽑아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로 3개를 분배해서 항을 만들려면 여기서 항을 한 개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도 하나의 항을 뽑고 이쪽에서도 하나의 항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가로에서 항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죠. A 아니면 B 뽑을 테니까. 곱하기 두 번째 식에서 항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세 번째 식에서 항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근데 모양을 보니까 각 괄호에 있는 문자가 다 다르잖아. 그럼 저걸 전개해봐야 아마 당연히 동료 나타나지 않겠죠. 이게 아까처럼 앞쪽 가로와 뒤쪽 가로에 문자가 막 겹치는 게 있어. 그럼 이쪽을 분배하다 보면 x가 나오고 저쪽 분배하다 x가 나오다 보면 동량 처리돼서 항의 개수가 줄 수도 있겠지만 얘는 다 다르잖아, 알파벳이. 그럼 겹치는 알파벳은 곱해봐야 어차피 겹치는 알파벳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하면 정답이 된다. 18. 항의 개수는 18개다. 이렇게 되겠네요. 18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A, 3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랍니다. 이거를 근데 180의 약수를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짝수 찾고 3의 배수 찾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소인수 문해입니다. 그래서 180은 10 곱하기 18이고 10은 2 곱하기 5고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다 곱해보니까 2가 2번, 3이 2번, 5가 1번인 숫자입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180의 약수란 얘기는 2의 소인수는 최대 몇 번까지 곱할 수 있냐면 최대 2번까지 곱할 수 있어요. 3의 소인수는 최대 몇 번까지 곱할 수 있냐면 2번까지. 5의 소인수는 최대 1번만 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의 횟수를 조합해서 약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3의 제곱 주어진 수의 약수입니까? 그러면 약수가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혹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약수 맞습니까? 하면 약수 맞아요. 2는 최대 2번까지 쓸 수 있는데 일단 한 번 썼고 3은 최대 2번 한 번 썼고 5는 최대 한 번. 근데 한 번 썼으니까요. 아니면 2의 제곱 곱하기 3 뭐 이런 것도 약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횟수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 뜻이에요. 근데 이런 약수 중에 뭐를 고르라고 했냐면 2의 배수를 고르랍니다. 그럼 2의 배수는 기본적으로 2가 하나는 곱해져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2의 배수지.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숫자 중에 2를 하나 빼고 나면 추가로 곱할 수 있는 최대 많이 곱한다면 2 한 번, 3 두 번, 5 한 번을 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의 배수의 개수를 2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이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2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지수의 1씩 더한 다음에 여기 지수 1, 여기 지수 1 생략되어 있으니까 지수의 1씩 각각 더하면 이렇게 곱이 나타나죠. 그걸 다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주어져 있는 180의 약수의 개수 중에 12의 약수의 개수, 2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럼 3의 배수는 동일한 개념으로 일단 3이 무조건 곱해져야 3의 배수가 될 테고, 그럼 저기 있는 자 중에 3 하나 빼고 나면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 최대한 여기까지 곱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3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를 전부 다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수의 1씩 더합니다. 3, 2 다 곱하면 얘도 12개. 따라서 전체 180 중에 2의 짝수가 2의 배수죠. 2의 배수 24개, 12개, 3의 배수 12개. 그래서 A 플러스 B는 24. 네,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죠. 저번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이게 이름이 있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란순열이라는 겁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교란순열이 아니고 이 문제 유형이 교란순열이라는 거예요. 4명의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각자 한 명의 보고서를 보려고 한답니다. 근데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걸 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이 만약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자 보고서 4장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나눠주면서 자 이제 보고서를 검토해 보세요 했는데 단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가져가십시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A가 가져갈 수 있는 좀 넉넉히 쓸게요. A, B, C, D. A가 볼 수 있는 보고서의 종류는 B 아니면 C 아니면 D 거를 보겠죠. 자기 건 못 본다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A가 만약에 B 거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B가 볼 수 있는 경우는 자기 거 빼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A도 볼 수 있고 C도 볼 수 있고 D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알파벳이 아닌 다른 걸 쓰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 B, A 순으로 보고서를 봤다면 남은 건 CD가 남았으니까 C는 자기 걸 못 보겠죠? 그러니까 D를 보겠네요. 당연히 C를 못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 C를 가져가겠죠. BC 보고서를 봤어요. 남아있는 CD 2명은 남아있는 보고서인 A와 D를 가져갑니다. 근데 D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얘가 A를 봐야 되겠죠. 야, 내 거는 못 보니까 난 A 줘. 그래? 그럼 나는 D를 가져갈게. 이렇게 된 거고. 보고서 BD를 사용했으면 이제 남아있는 CD라는 사람은 BD를 제외한 A와 C가 남죠. 근데 C는 자기 자신 걸 못 보니까 여기 A, 위쪽이 C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케이스. 색깔 좀 달리 할까요? 이번엔 C 거를 봤을 때 그럼 B가 볼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 거는 안 되고 A 거. 지금 C를 봤으니까요. B 거 빼고 A 거 아니면 D 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보고서는 B와 D가 남죠? 근데 얘는 D를 못 보잖아요. 그럼 얘가 D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얘가 남아있는 B를 봐야 될 겁니다. CD를 썼죠? 그럼 남아있는 CD는 A, B를 보는데 C가 A를 볼 수도 있고 C가 B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B 보고 나머지 A 보고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 B가 D를 봤을 때 A가 D를 봤을 때 그럼 B는 D랑 자기 거는 못 보니까요. B 빼면 A와 C가 남죠. 그럼 A를 봤을 때 그다음 C를 봤을 때
앞에서 보고서 DA를 지금 사용했으니까 남아있는 CD는 DA를 뺀 BC를 사용하죠. 근데 C는 자기 걸 못 보니까 얘가 B를 볼 테고 얘가 C를 보겠죠. 앞쪽에서 AB가 DC 보고서를 봤다면 남아있는 보고서는 AB. 그럼 C가 A를 볼 수도 있고 B를 볼 수도 있고, 그럼 남은 것 B를 보고 남은 것 A를 보고. 총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9가지죠.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천천히 이렇게 따져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단 이제 앞으로 있죠. 이런 문제. 4명이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런 교란 순열의 문제가 나오면 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답이 안 바뀌겠죠. 어차피 계속 이런 패턴일 거 아니에요. 9가지예요. 달리 말하면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4명이 서로 다 각자 자기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지금은 보고서잖아? 어떨 때만 가방으로 바뀝니다. A, B, C, D 4명이 방과 후 가방을 무작위로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 다 다른 사람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답은 9가지예요. 이별일 테니까 똑같이. 다섯 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5명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세요. 44가지. 44가지를 이게 다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44가지. 6명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굉장히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다 나열해야 되는 건데 44가지 솔직히 많아요. 근데 6명이 되면 단위가 100단위로 넘어갑니다. 이거 언제 다 셉니까? 못 세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3명은요? 3명은 너무 쉬워. 3명은 A, B, C가 다 다른 걸 가져가요. 그럼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는 얘가 B를 가져가고 얘를 C를 가져가죠. 그럼 얘를 B를 썼으니까 얘는 C 쓰고 A 쓰고 밖에 안 되겠죠. 얘는 C를 썼죠? 그럼 B, C가 남아있는 A, B를 써야 되는데 B가 자기 자신을 못 쓰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시험에 안 내, 그래서 얘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딱 이 2종류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뒤에 문제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아, 얘네들 외우더란 얘기지. 이걸 다 수용도 그려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나씩 따져보라고 낸 문제인데 이거 애들이 외우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안 되겠네? 그래서 문제를 바꾸죠. A, B, C, D, E 5명 중 1명만 자기 것을 갖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사람 걸 갖는 겁니다.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 B, C, D, E 중에 자기 걸 가져가는 사람 1명을 골라야 돼요. 몇 가지죠? 5가지겠죠. A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B, C, D, E. 그치? 근데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A가 자기 걸 가져간다. 또는 B가 자기 걸 가져간다. 또는 C, 또는 D, 또는 E. 자기 걸 가져가는 사람이 1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어서 다 경우의 수 111을 다 덧세면 5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만약 요 중에 A가 자기 걸 가져갔다. 이 5가지 중에는 A가 자기 걸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 B, C, D 가지고 또 하는 거야. 아까처럼. 교란순열. 그럼 9가지겠죠. 그럼 경우의 수는 이거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위아래 5와 9를 더하는 겁니까? 곱하는 겁니까?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자기 걸 가져가고 동시에 나머지 4명은 다 다른 사람 걸 가져가야 되니까 5, 9, 45. 45가 정답이 돼요. 문제를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아셨죠? 더 바꾸면 이럴 수도 있어요. A, B, C, D, E, F 6명이 있다. 이 6명 중에 자기 거 2명만 자기 걸 가져가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사람 걸 갖는다. 그럼 2명을 찾아야 돼요. 자기 걸 갖는 2명. 그럼 6명 중에 6. 그렇죠?
곱하기 5. 맞습니까? 6명이 2명 선택하는 케이스 6 곱하기 5야? 아니지. 아니야. 왜 아니야? 여러분 순열 배웠잖아요. 이게 순열을 계산한 거거든. 서로 다른 6명 중에 중복하지 않고 2명을 뽑아 그 2명을 일렬로 나열한 것. 이게 이거야. 그렇지? 근데 순열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이 2명이 일렬로 배열된다. 자리 바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앞뒤 바꾸면 다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앞뒤를 바꿀 수가 없어. 자기께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께 되는 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될 조합인 거죠. 그러면 6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그 2명끼리 자리 바꿈할 수 없어.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야.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2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5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아까 했던 4명은 서로 다른 것. 교란 순열 9가지. 얘랑 곱한 게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자, 다음 케이스. 근데 이 길 찾는 문제는 글쎄요.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색칠하는 문제. 자, 영역을 색칠할 때, 사실 영역을 색칠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지역과 가장 많이 겹치고 있는 부분. 가장 많이 인접하는 땅에다 먼저 색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냐면, B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잖아요? 색깔은 5가지고. 그럼 B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그럼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B에서 칠한 색깔 빼고 남는 4가지. C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A와 B랑 지금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A, B 칠한 색깔 빼고 3가지. D를 칠할 때는 D는 B, C랑 이웃하고 있죠. A랑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B, C에서 칠한 2가지를 빼고 남는 3가지. 됐습니까? 그럼 E는 다시 BD랑 이웃하기 때문에 BD에서 칠했던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따지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이런 거겠죠. 24번 같은 케이스. 자, 오른쪽 5개의 연결로 나눠진 색칠을 나눠진 영역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칠하려고 해요. 중복해 칠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깔을 칠한다. 제일 많이 이웃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다 색깔 하나 칠합니다.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좀 이름을 매겨볼까요? 여기를 A, B, C, D, E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제일 처음에 B를 칠합니다. 그 다음은 A를 칠해주고, 그 다음은 C를 칠하고, D를 칠하고, 뭐 E를 칠하고, 이런 순으로 갑시다. B가 제일 많이 이웃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했냐면,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거든요. 그래서 B에다 내가 빨간색을 칠했어. 3가지. C에는 파란색을 칠해요. 빨간색 피해야 되니까 2가지. C는 빨간색만 피하면 되죠? 다시 2가지. 됐니? 근데 D는 얘랑만 이웃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면 여기는 나머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죠. 빨간색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이에요. 그럼 빨간색만 피해주면 되잖아. 2가지. 자, 그런데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이 D 부분이죠. D. C가 지금 노란색을 칠했죠? 그럼 D를 칠할 때 빨간색이 아닌 B가 빨간색이잖아요? B와 다른 색깔인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중에 파란색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E가 달라지죠.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그럼 얘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노란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2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인접하는 영역이 서로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는 C와 E가 같은 색깔일 때와 C와 E가 다른 색깔일 때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C와 E가 같은 색깔로 본다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A는 그 하나 빼고 남는 2가지. 그 다음에 C는 B랑 인접하기 때문에 B에서 칠한 색깔을 빼고 2가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네. 여기 죄송해요. B와 D가 같은 색깔일 때 B와 D가 다른 색깔일 때 지금 칠하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B에다가 지금 좀 전에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면 D에는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빨간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1가지.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양쪽으로 전부 다 빨간색만 칠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만 피해주면 되죠. 2가지. 근데 만약 B와 D가 다른 색깔이라면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A는 2가지. C는 B 칠한 거 빼고 2가지. 그 다음 D는 잘 봐야 돼요. D는 여기 빨간색 칠했어요. 여기 파란색 칠했어요. 여기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죠? 빨간색만 피하면 되잖아. 파란색을 칠했다 쳐. 얘랑 같냐 안 같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색깔은 빨간색과 다른 색깔이면서도 파란색과 겹치면 안 되죠. 그럼 칠할 수 있는 게 노란색밖에 없어요. 경우는 1가지예요. 그럼 얘도 빨간색, 노란색 피해야 되니까 파란색밖에 안 남는 거죠. 이렇게. 위에는 38, 24. 아래는 4, 3, 12. 더해들 곱해야 돼요? 더하죠. 네.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6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문제. 집을 방법수, 그 다음에 집을 금액수. 집을 방법수의 문제는 그냥 화폐 단위에다가 화폐 개수에다가 더하기 1한 다음에 계속 그것들을 곱하면 네, 지불 방법수가 나온다. 단 지금처럼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빼기 1 꼭 붙여라. 돈 안 된다는 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지불 금액수는 이게 만약 화폐가 겹치는 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겹치지 않는 건 안 내요, 사실. 내도 지불 금액을 물어보진 않아. 지불 방법수를 물어보지. 분명히 화폐와 겹치는 게 있을 겁니다. 쟤는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2개. 돈이 없는 문제래요. 그래서 지불 방법수만 물어본 거예요. 돈이 안 겹치니까. 근데 만약 지불 금액 계산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다 화폐 단위가 겹치는 게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럴 때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한 다음에 돈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지불 방법수로 계산한다. 빼기 1 이렇게 계산한다. 빼기 1은 뒤에 원래 붙어있는 거냐. 지불 방법수는 원래 뒤에 빼기 비율이 붙어있으니까 지불 방법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였죠.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했었고. 자, 이제 순열. 네, 순열 들어가기 전. 순열이 일반적인 계산법을 묻는 문제인데 28번 같은 케이스는 이게 차라리 앞쪽 거를 모르는 게 더 계산이 쉽습니다. 뒤쪽 걸 모르면 몇 개를 곱해야 될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숫자가 막 크진 않아서 5PR 곱하기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쪼갠 이유는 계산 약분하기 편하려고. 약분해 봅시다. 이거를 2로 약분하게 되면 720 되죠? 그럼 이걸 3으로 약분하게 되면 240 다시 4로 약분하면 60. 결론은 OPR이
6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부터 얼마를 내려가면서 곱해서 60을 만들어야 되는데 5, 4, 20 아직 안 되죠? 3, 60 딱 되네요. 몇 개를 곱해야 됩니까? 그러면 3개를 곱해야 되죠. 자연수. 그래서 따라서 R값은 3이 된다.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런 거는 숫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 있고 약분이 충분히 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R의 개수를 구하시는데 OPR 아까 말한 OPR은 5부터 내려가면 쭉 곱하라는 얘기고 OPR-1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R-는 도대체 몇 개인가요? 얘보다는 개수가 2개 더 작게 곱하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도 그나마 좀 쉬운 얘가 이게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 안 크잖아요. 5? 야, 혹시 5P6 이런 거 있니? 순열 계산할 때 5P6 이런 게 있어? 오피육이 있냐고. 물 마시러 학원에 온 거야? 뭐야? 물 마시러 학원에 왔어? 뭐 공부 수업은 없어? 없다고 이게? 오피육이 있냐고 없냐고 계산법이. 이걸 고민한다고? 없죠. 그렇지.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하지 않으면서 6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 최대 5개를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R값은 당연히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예요. 더군다나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면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지. 1, 2, 3, 4, 5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근데 이게 만약 숫자 좀 더 컸어. 저기는 5가 아니고 8쯤 돼. 그럼 R값은 1, 2, 3, 4, 5, 6, 7, 8 중에 굴러야 되다니까 이건 좀 숫자가 계산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는 오른쪽에 숫자니까 이걸 뭐 약분시켜가면서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쪽도 모르겠고 이쪽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양쪽을 다 모를 때 개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을 때는 혹시 이거 기억하실까요? NPR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증명 문제 많이 풀 때 이걸 계승으로 바꿔 푼다고 그랬죠. n-r 팩 분의 n 팩 이렇게 계승으로 바꾸는 풀이가 있었어요. 공식 외우자라고 했던 거. 그럼 저기를 한번 써보면 좌변을 써보면 얘는 5-r 팩 분의 5팩 작거나 같다. 12 곱하기 쟤는 앞에서 뒤를 빼죠. 그럼 7-r 팩토리얼 됩니다.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괜찮죠? 양변에 여기서 계산 좀 편하게 하려면 양변에 이 수의 역수인 5팩분의 7-r팩을 이렇게 양변에 곱합시다. 5팩분의 7-r팩.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면서 우변은 12가 남고 좌변은 이렇게 약분되고 이게 남아요. 5-r팩 분의 7-r팩 이렇게. 이 계산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얘는 7-r팩, 얘는 5-r팩. 7-r팩이 뭐지?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 7-r부터 숫자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하나씩 작아지는 거죠? 6-r, 5-r, 4-r 이렇게 곱해가는 겁니다. 그럼 5-r팩은 여기서부터 곱하는 거 아니에요? 5-r, 4-r 이렇게 곱해가겠죠? 이걸 나눈 거예요. 이렇게 분수 형태로. 그럼 얘는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되고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얘가 남죠. 좌변은 7-r 곱하기 6-r 이게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풀어가도 2차 부등식 풀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굳이 왜 그렇게 풀어? 이건 연속하는 두 자연수잖아.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12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이해 안 돼? 그럼 그냥 분배해. R제곱. 마이너스 7R,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13R. 뭐 2차 분식 오랜만에 연습할 겸 한번 해봅시다. 분배하면 6, 7, 42. 40인데 이게 넘어죠? 그럼 12를 빼야 되니까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3, 10.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긴 R. R-3. R-10.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동환이가 알고 있니? 이거 알고 있어? 2차 부등식 푸는 방식. 잘 모르니? 잘 모르니? 일단 쓰고 마무리 합시다. 얘 3, 얘 10. 3과 10 사이값. 요렇게 3보다 커놨고 R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 R의 개수는 10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서 총 8개. 아니면 세도 되고요. 3, 4, 5, 6, 7, 8, 9, 10 하면 8개 나오죠. 이게 정답은 8개다. 근데 만약에 2차 부등식을 못 푼다면 맞춰가야 돼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12가 되는 걸 일단 찾아보자. 그럼 연속하는 두 개를 곱해야 되거든요. 뭐 6, 2 이런 건 안 돼요. 연속해야 되잖아. 얘 하나 크고 얘 하나 작아야 돼요. 4 곱하기 3. 가능하겠죠. 3 곱하기 2. 가능하겠죠. 2 곱하기 1. 가능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7-R이 4일 수도 있고 7-R이 3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7-R이 4일 수도 있죠. 그럼 R값은 3이에요. 7-R이 3일 수도 있죠. 그럼 R값은 얼마인가요? 봐봐. 계산하기 편하게 미리 정리해 놓을게요. 7-R이 여기는 이 왼쪽 값이야. 7-R이 왼쪽에 있는 값이야. 그럼 정리해 보면 R은 7에서 이 왼쪽 값을 뺀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그럼 또 낼 수 있는 R값은 7 빼기 3 이거. 또 R값은 7 빼기 2 이것. 그치? 그럼 답은 여기 계산한 값 3, 4, 5. 3, 4, 5? 3개밖에 안 나오는데? 두 수를 곱해서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이런 조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조합도 있어요. 곱할 때 이 양만 계산하지 말고 음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양음을 모두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 1이 되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둘을 곱해도 12보다 작잖아요. 이게 0이면 얘가 마이너스 1. 곱해도 12보다 작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 이상 안 되죠? 곱하면 12가 되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요. 그럼 각각 구해보면 여기까지 뭐 나왔냐면 3, 4, 5가 나왔죠? 여기는 7-R, 7에서 여기 1을 뺀 값, R값은 6. 7에서 0을 뺀 값, R값은 7. 7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뺀 값, R값은 8. 7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 R값은 9. 7에서 R값을 뺀 값, 10. 여기까지. 그래서 3, 4, 5, 6, 7, 8, 9, 10, 8개가 나온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풀기 좀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분식을 좀 풀면 2차 분식을 풀 줄 알면 괜찮은데 동환이가 2차 분식을 안 배웠구나. 2차 분식을 푸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두 수를 곱해서 12 이하가 되기 위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7-R이 4가 될 때, 3이 될 때, 2가 될 때,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때를 조합을 따지다 보면 이렇게 총 8개의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다른 숫자 5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비밀번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구조가 이렇게 돼요. 전체 대상은 서로 다른 5개의 수. 그 다음에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4개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냐면 4개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4개 선택. 그리고 배열 상태는 이거 저기 있는 숫자 5개 중에 만약 내가 3개를 1, 5, 7, 9를 뽑았다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 비밀번호 4자리 만들 때 1, 5, 7, 9를 누르는 것과 1, 7, 5, 9를 누르면 비밀번호가 달라지죠. 이때는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야. 나는 원래 1, 5, 7, 9를 비밀번호로 설정했어요. 근데 자리를 바꾸면 비밀번호가 작동을 안 해. 이 얘기는. 그럼 이건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종류는 자리 바꿀 때마다 다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이건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봐야 다 똑같아. 비밀번호잖아. 니네 집 문을 여는데 비밀번호가 눌렀을 때 삑 하고 문이 열리게 설정하는 게 비밀번호잖아. 근데 1579를 누르나 1759를 누르나 다 열려 문이. 그러면 이거는 배열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합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문이 안 열리잖아. 그럼 이건 비밀번호 만들 때마다 배열을 일렬로 배열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렬 배열한다. 그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정의대로 서로 다른 5개를 중복 없이 4개 선택하여 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5P4.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정답은 120까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대로 움직이시면 저 순열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 이웃하는 사람을 한 사람 묶는 거죠. A, B가 서로 이웃한다. 그럼 A, B를 한 사람 묶어야 돼요. A, B를 한 사람으로. 그럼 A, B를 포함한 5사람이었으니까 A, B, C, D, E 중에 A, B를 한 사람 묶어요. 그럼 C와 D와 E 총 몇 개의 묶음이 되냐면 4묶음이죠. 그 4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이고 대신에 이 이웃한 상태에서 얘네끼리 자리 바꿈이 가능하죠. 그걸 고려해 본다면 A, B 자리 바꿈 2팩을 곱한다. 4팩 24 곱하기 2팩 2. 정답은 48. 네, 이렇게. 남자 3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녀를 교대로 세워야 돼요. 그럼 이렇게 비열을 갈 수 있겠죠? 남, 여, 남, 여, 남, 여. 이 비열 괜찮아요. 3명, 3명씩 교대로. 혹은 이 비열이 아니면 반대로 여, 남, 여, 남, 여, 남. 이 비열도 괜찮습니다. 3명, 3명씩. 그럼 처음에 남녀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일단 남학생 3명을,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남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합시다. 처음에는 남학생을 일렬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 3명을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한다. 그리고 여학생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얘는 정해져 있죠. 여기다만 놓고, 여기 놓고, 여기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여학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놓았던 자리에 또 놓지 않고 3개의 자리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일렬로 배열하죠. 여학생이 어떻게 앉냐에 따라서 좌우에 남학생이 앉아있는 위치에 여학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배열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3P3이죠. 3P3은 그냥 3팩토리얼이죠. 남학생 3명 일렬 배열하고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것도 뭐 다를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이번엔 여학생 3명을 먼저 배열하세요. 3팩토리얼. 그리고 그 사이 요 딱 3자리에만 남학생을 배열한다. 3팩토리얼. 서로 다른 3자리에 중복 없이 3명을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같은 거 2번을 덧셈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 2번을 덧셈한다는 얘기는 구구단이잖아. 3팩 곱하기 3팩에다가 2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2를 더해야 되고 2를 곱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교대로 놓는 케이스. 그랬습니다. 자,
뭐 더 풀어드리고 싶긴 한데 뭐 아직 남아있는 유형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풀어보도록 하시고 안 해본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47번. 은혜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은혜가 4등을 하는 경우 있어요. 6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나머지 5명 A, B, C, D, E 총 6명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가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4등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면 은혜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5등 자리, 6등 자리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은혜가 4등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경우 이 자리는 은혜 말고는 다른 자리에 못 오는 거니까 은혜 한 가지 케이스.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중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5자리에 남아있는 A, B, C, D를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순위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배열이 나타나겠죠. 이게 뭡니까? OPO, 이게 오팩토리오죠. 정답은 120가지예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0번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는 5인 가족. 네, 굉장히 다복하네요. 요즘은 저런 가정 보기 힘들죠.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홀수 번호에 앉아요. 자, 홀수 번호에 아버지, 엄마가 앉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홀수 번호면 여기 1번, 3번, 5번 요 3개 의자죠. 3개 의자에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나란히 앉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엄마 아니면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근데 문제는 그 두 분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하나 따지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개념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뭐였냐면 일단은 전체 대상은 서로 다른 3개 자리예요. 1, 3, 5라는 저 서로 다른 3개 자리에 아버지 위에 어머니가 중복해서 앉지는 않으시잖아요. 두 분이 사이좋게 포개 앉으시진 않잖아. 다 따로따로 앉으실 거기 때문에 중복하진 않아요, 자리를. 그리고는 2개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분이 앉으실 거니까. 그 배열 상태는 일렬 배열이죠. 당연하잖아. 아버지가 1번, 어머니가 3번과 어머니가 1번, 아버지 3번은 다른 케이스잖아. 같은 케이스면 조합인데 다른 케이스면 순열이라니까?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확히 순열에 정확히 정의에 맞잖아요. 3P2. 그럼 계산이 됐네요. 첫 번째, 아버지와 엄마의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P2가 된다. 동시에 나머지 이제 식구 몇 명 남았죠? 3명 남았네요. 나머지 3명을 지금 1, 3, 5 중에 일단 자리 2개가 선택이 됐겠죠? 1, 3을 선택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식구 3명은 2번, 4번, 5번 그 세 자리에 3명의 식구들이 모두 다 일렬로 배열되는 케이스. 이건 3팩토리네요. 세 사람이 세 자리에 모두 일렬로 배열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3P는 6, 3팩토리얼은 6, 66, 36. 네, 이렇게 된다. 7개의 문자 A, B, C, D, E, F, G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7장 카드 중에 3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모음이 적힌 카드가 놓이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모음이 뭐죠? 일단 적어도는 좀 이따 하고, 저기서 모음이 뭐예요? A와 E죠? 네, I, E, O 이게 일단 모음인 거니까 A와 E가 모음이죠. 나머지는 다 자음입니다. 7장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나열합니다.
그럼 3장을 뽑으면 이렇게 1장, 2장, 3장인데 이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자음 모음의 배열로 본다면 자음 자음이 올 수 있고 자음 모음이 올 수 있고 모음 자음이 올 수 있고 모음 모음이 올 수 있겠죠. 이런 배열. 근데 지금 문제는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면 이 케이스를 다 묻는 겁니다. 물론 하나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맨 앞자리에 자음이 오는 케이스. 모음이 2개면 자음은 5개겠죠. 그럼 처음에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 5. 여기는 끝에는 모음 중에 하나 뽑는 건데 모음이 2개잖아요.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럼 남아낸 가운데는 총 7개 카드 중에 2장 빼면 5장 남잖아요. 그 5장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5P1 5가지. 이렇게 해서 다 구한다면 더 세면 돼. 근데 이건 너무 귀찮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귀찮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케이스만 전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서 빼주면 나머지는 이 케이스에 어디에 어느 한 군데라도 포함이 될 거고 그 어느 한 군데 포함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오는 게 성립하겠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먼저 계산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7장 중에 중복하지 않고 3장을 뽑아 그 3장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이렇게 7, 6, 5, 210. 그 중에 양쪽 끝에 모두 다 자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자음이 2개잖아요? 2개? 그럼 첫 번째 자음을 배열하는 케이스. 자음이 5개였죠? 죄송해요. 모음이 2개고. 자음이 5개였죠? 다음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죠. 5개 자음 중에 2개를 뽑아 앞뒤로 배열해. 일렬 배열. 우리는 5 곱하기 4. 20까지. 나머지 중간에 한 자리. 그럼 양쪽 끝에 이제 3자리 뽑을 거니까, 3개 뽑을 거니까 중간에 나머지 한 자리. 중간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는 총 7개 중에 2개를 뽑았으면 나머지 5개가 남겠죠. 그럼 5개 중에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뭐 중간은 뭐라고 얘기 없었으니까 아무나 갖다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곱하게 되면 100가지. 동시에 갖다 놔야 되니까. 따라서 210가지 중에 100가지를 빼게 되면 110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5개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찾으랍니다. 아닌 걸 찾는 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3의 배수 아니면 뭐 2의 배수인 것, 뭐 4의 배수인 것, 뭐 5의 배수인 것 하다 보면 너무 많잖아. 그럼 차라리 이것도 여사건으로 전체의 경우에서 3의 배수인 것을 빼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남겠죠. 그럼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다섯 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세 자리의 자연수니까 배열할 때마다 달라지죠? 그럼 배열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니까 5P3이겠네요. 5, 4, 3, 60. 자, 저 중에 이제 3의 배수를 찾아서 이제 빼내야 되는데 두 번째, 3의 배수. 아니, 근데 이게 자리가 세 자리잖아요. 100자리까지 해서 세 자리야. 그럼 만드스는 가장 이제 세 자리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게 123번부터 가장 큰 거는 543까지 그 저걸로 만들 수 있는 자릿수 중에 3의 배수를 이걸 일일이 찾겠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릿수 찾는 요령이 있었죠. 보통 2의 배수는 끝자리 1의 자리가 짝수이면 되죠. 0을 포함한 짝수.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일 때는 10자리와 1자리 얘네 둘을 하나의 자연수로 보고 얘가 4의 배수이면 전체는 4의 배수가 성립한다 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아니면 5가 오면 그때는 5의 배수죠. 6의 배수는 이건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짝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은 생략하고. 그럼 결국 이제 3의 배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3의 배수는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몇 자리든 간에 자릿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10자리 1자리 아니면 100자리 10자리 1자리 이게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전체는 3의 배수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는 숫자 중에 뭐 93 대표적으로 이것도 3의 배수죠.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근데 각 자리 숫자의 합 9와 3을 더했더니 12네. 이 12는 3의 배수잖아. 그럼 이 숫자도 3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됐니?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100자리 중에 369 이것도 뭐 금방 알 수 있으면 3의 배수잖아요. 3 6 9 18 3의 배수예요.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지. 9의 배수도 비슷하다. 9의 배수도 81 9의 배수죠. 각자의 숫자 1과 8을 더하면 9. 이게 9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그 비슷한 패턴이에요. 각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이 숫자는 3의 배수. 각자를 더해서 그게 그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전체는 9의 배수. 뭐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찾는 거 이거는 저기 있는 숫자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죠. 3개를 뽑아서 그들의 합이 3의 배수인 걸 찾아야 돼요. 그 조합을. 그럼 아무거나 막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 135 되네 이건 또 134 3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이유는 나눠보면 안 나눠지긴 하는데 이렇게 더하면 이 숫자는 8이잖아. 8은 3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134도 3의 배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조합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먼저 찾으세요. 1, 2, 3 조합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은 1, 2, 5 조합. 1, 2, 3 조합. 안 되네, 더 이상. 1, 2는 안 되고. 1, 3, 5 조합. 괜찮죠? 네. 그죠? 그 다음은 2, 3, 4 조합. 이것도 괜찮죠? 합치면 9가 되니까. 9는 3의 배수잖아요. 그 다음은 3, 4, 5 조합. 네, 합치면 12. 이거 3의 배수.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조합은 안 나오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60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답이 56인가요? 그럴 리가. 얘는 숫자의 세 자리를 1, 2, 3으로 가겠다는 거지 123으로 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1, 2, 3도 되지만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123, 132, 213, 231, 312, 321이 모두 다 3의 배수란 뜻이에요. 어차피 이들의 합은 이래 더하나 저래 더하나 다 똑같은 답인 6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죠? 6가지. 왜 6가지예요? 3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이죠. 그럼 얘도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 4가지가 있으니 그들을 다 덧셈한다. 3팩을 4번 덧셈한다. 3팩에 4를 곱한다. 그럼 2, 3은 6에 4를 곱하면 24. 따라서 저 세 자리 숫자 중에 3의 배수 아닌 걸 찾으시오. 그러면 60 빼기 24. 36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6개 문자 A, B, C, D, E, F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267번째 오는 문자열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럼 사전식 배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A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알파벳 A로 오고 나머지 5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 5개. 그러니까 맨 앞에 알파벳 A로 오는 알파벳 배열은 몇 개냐는 거죠. 그럼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은 120까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아직 267까지 아니면 멀었잖아요? 그럼 맨 앞에 B라는 문자로 오는 문자 배열. 얘도 5팩토리얼. 120. 여기까지 하면 240이 나왔어요. 많이 가까워졌죠?
무턱대고 앞에다 이제 뭐 C를 박으면 안 되겠죠. C를 박되 나머지 여기에 A가 오면 CA로 오는 게 이별에서는 가장 앞에 오는 거잖아요. 나머지 4개, 잘 생각해봐. 나머지 4개면 4팩이잖아. 4팩이 얼마예요? 24. 여기다 24 더해봐. 이거 넘진 않죠. 괜찮네요.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24. 여기까지 합치면 264야. 267이니까 이 다음부터 이제 세 번째 배열만 찾으면 돼요. 그럼 C, A로는 다 했으니까 C, B로 올 거 아니야? C, B로 온 다음에 가장 먼저 오는 배열은 나머지 알파벳이 A하고 A하고 D하고 E하고 F가 남은 상태죠? 지금 C, B는 썼으니까. 저 중에 제일 앞에 오는 거는 알파벳 순으로 쓰시면 돼요. A, D, E, F. 얘가 몇 번째냐면 265번째예요. 그럼 266번째는 A, D하고 끝에만 자리 바꾸면 되죠. F, E. 이게 266번째예요. 그럼 마지막에 267번째 C, B하고 A는 5대 D로 오는 거는 다 했잖아? 그럼 이제는 D 말고 E가 먼저 D 앞에 오는 거죠. E가 먼저 앞에 오면 남아있는 거는 D와 F가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면 이렇게 오는 게 267번째예요. CBAEDF CBADA C.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딴 게 오타인가? 근데 CB로 오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 267번째니까 아니면 이게 오타일 수도 있어요. 267이 아니고 266. 이게 오타일 수도 있어요. 266. 여기까지 하면 264가 나오죠? 그럼 CA는 배열은 다 끝났으니까 CB로 가야 돼요. CB 배열에서 알파벳 남아있는 A, D, E, F를 배열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거는 이 배열. 이게 265예요. 그럼 266은 A, D는 놔두고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죠. 요 둘이. 이렇게. 266. 근데 이게 여기 있거든요. CB, A, D, F가 여기 있어요.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266번째를 찾으시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문제는. 267번째를 찾으면 이게 답이야. 알겠지? 267번째는 이게 답인데 이게 지금 복이 없잖아요. 근데 복이 있는 게 266번째가 있거든? 아마 이게 오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